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남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꼭 해야 하는 일 외에는 무언가를 도모할 여력이 없어진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안녕하세요. 낭독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하루가 다 지나고 이제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죠. 혹시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끝내고 나면 가끔씩은 내일을 위한 여유가 필요하죠. 그런 여유 오늘 밤에 한번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편히 앉아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거죠.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사실 어떤 순간들이 기억에 남으셨을지 궁금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작은 일들 속에서도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나쳐버리기 일쑤죠. 오늘도 그냥 흘러간 하루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 하루도 정말 소중한 하루였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돌볼 시간, 오늘 이 순간에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지 않나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는 생각이요. 완벽한 하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일들이 모여서 결국 큰 의미가 되니까요. 때로는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은 또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런 하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매일매일의 일상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행복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예정이신가요? 바로 잠들기 전에 그간 쌓였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루의 끝을 고요히 맞이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오늘 하루의 끝을 슬프게, 또 누군가는 행복하게 맞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같은 시간 속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나요?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였던지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이 순간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잠시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혹시 나에게 힘을 주고 싶다면 그 힘을 찾을 수 있는 책 한 권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줄 책이에요. 책은 바로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입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주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이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자존감이 낮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저에게 이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일까요? 이 책이 제 마음 깊숙이 아주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책이라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이 잘 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마음을 다 잡아주고 누구나 각자의 속도로 잘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잘 된다는 것은 반드시 큰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오늘을 잘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잘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살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리고 오늘의 소중한 순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지금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그 생각들을 해보세요. 오늘을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펼쳐가듯 차분히 오늘을 돌아보며 내일을 위한 힘을 얻어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책 한 페이지를 여는 마음으로 이 책을 함께 읽어보려 해요. 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길 바라면서요. 나한테 관심 있으세요? 자존감은 스스로 만들어도 돼. 내 어린 시절은 크게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이렇게 평범하다고? 하고 놀랄지도 모른다. 여러 차례 곱씹어 봐도 부모님의 육아 방식이나 학교 생활, 교우 관계에서 그다지 상처받을 일이 없다. 적절한 사랑과 훈육 속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그렇다고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네 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무사히 성인이 되었지만 나는 맷집이 약했다.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의 모든 구석이 힘들어서였을까? 사교적이고 밝았던 성격은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어 갔다. 일과 사람에 지쳐 너덜너덜해진 나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번아웃과 무기력에 휩싸였고 대인기피증 증상까지 겪었다. 폭식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면 당연한 순서인 양 자기 혐오에 빠지곤 했다.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며 느낀 건 세상에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다.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준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엄마조차도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순 없었다. 나를 토닥이며 어질러진 방을 치워주고 밥은 꼭 챙겨 먹으라며 반찬을 갖다 줄 순 있어도 나를 끌고 나가 누군가를 억지로 만나게 해줄 수도 숟가락으로
밥을 떠 내 입에 먹여줄 수도 없었다. 나에게 생긴 문제는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다. 누구도 나를 다르게 살도록 바꿔줄 수 없었다. 결국 내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사회에 던져지기에는 아직 미숙한 나를 앞가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저 키워내는 건 내 몫이다. 내가 닮고 싶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대접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이 뚜렷하다. 그건 나를 탐구하는 시간 없이는 만들어내기 힘든 태도다. 그런 태도는 타인의 애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비록 어린 시절 충분히 행복하지 않았더라도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른이 된 나를 스스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힘들었던 지난 날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키울 기회를 놓지 않았으면 한다. 내 삶을 바로잡는 투자법. 막막한 기분으로 눈을 뜨는 날들이 있었다. 늘상 하던 일을 하고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들을 보내고 일어났는데 문득 온몸이 붕 뜬 기분이 드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불편함이 느껴지는 날. 내가 어떤 속도로 살아가야 마음이 편한지, 어떻게 살아야 속이 편한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기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느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기가 어려웠다. 기껏 쌓아온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했다. 나는 가장 먼저 내 돈과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살펴봤다. 돈과 시간이야말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개월 동안의 카드값을 살펴보니 나를 위한 소비가 거의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돈이나 시간을 쓴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었다. 마음에 드는 옷을 구입하지도 취미 생활을 하지도 않고 집과 회사만 오간 게 보였다. 창작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인풋이 충분하지 않았으니 고갈되고 지치는 게 당연했다. 삶에 지쳐 원동력을 잃었을 때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 중 하나는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에게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나쁜 선택을 적게 한다. 일종의 투자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단순히 비싼 것을 사거나 과소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무작정 뭐라도 소비를 하거나 늘어지게 쉬라는 말도 아니다. 진짜 투자는 나를 내가 좋아하는 환경에 두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하게 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내 소비 패턴을 살펴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오로지 나를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해보라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할 때 해당 종목에 대해 공부하듯이 스스로에게 투자하려면 나를 알아야 한다. 나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좀 더 나아지는가? 시간, 장소, 사람 등 구체적으로 환경을 떠올려 보자. 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좀 더 나아지는가? 투자의 방향이 정해지면 느리더라도 작더라도 천천히 나에게 하나씩 투자해보자. 그러고 나서 다시 나아갈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다. 목표, 성과, 성취라는 말이 고루하고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목적지 없는 여정에서는 길을 잃기 쉽다. 나 역시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 본 경험으로 나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잘 견디는구나. 이런 걸 죽도록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서는 절대 알 수 없다. 내 삶을 다시 궤도로 올리는 마지막 방법은 나를 대접해주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면 현실이 보인다.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내가 낳은 자식을 대하듯이 정성스레 돌보는 거다. 건강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나쁜 습관은 고쳐주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해준다.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기르는 일은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매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특별할 게 없는데도 눈이 가고 말이 없는데도 귀가 기울여지는 사람이 있다.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힘이 뿜어져 나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사람을 우리는 매력 있다고 말한다. 그에 반해 무슨 일이든 평균치는 해내고 특별해지려 갖은 노력을 해도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도 있다. 대체로 완벽한 것 같은데 어쩐지 향기가 없는 사람과 못난 구석이 있어도 자꾸 눈이 가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평범한 사람에 가까웠지만 훌륭하기보다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너무도 궁금했다. 나를 사로잡는 힘을 가진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멋져 보이는 포인트는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절대로 남에게 부담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기본 예의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의 행동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이 행동들을 규칙이라 부를 만큼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첫째,
초대받은 곳에 빈손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둘째, 과장된 표정이나 말투, 제스처를 하지 않는다. 셋째,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눈치 보지 않는다. 넷째, 돈 관계는 깔끔하고 담백하게 처리한다. 다섯째,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시샘, 질투 등 부정적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다. 일곱째,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대화를 끌고 가지 않는다. 여덟째, 무조건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소신 있게 자기 스타일을 지킨다. 매력은 결국 자기 색깔에 관한 문제다. 남과는 구분되며 나만의 특별한 것을 가질 때 비로소 반짝반짝 빛이 나기 마련이다. 또한 매력은 매우 상대적인 부분이라 매료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내가 매력 있다고 느끼는 부분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행동들을 잘 생각해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가다듬고 적절한 선을 지키며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배려 깊은 행동이다. 결국 매력은 나를 잘 알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나이가 들어 서서히 각자의 삶에 자리가 잡혀가면 우리 삶은 그전과 많이 달라진다. 친했던 친구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보지 못하게 되고 인맥 관리도 20대보다는 소극적이게 되며 직장에서의 이직이나 창업 등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훨씬 늘어난다. 그때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누군가에게 한번 만나자는 연락이나 이번에 좋은 자리 났는데 너 한번 써볼래? 너 평소에 A 분야에 관심 있지 않았어? 정보 공유할게. 와 같은 연락을 더 많이 받는다. 매력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보여지는 이미지 관리에만 성공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폭을 스스로 한 뼘쯤 넓힌 것이다. 당장 거울에 비친 겉모습을 바꾸거나 나만 아는 못난 구석이 있는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몇 가지 행동만 신경 써도 나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이 모여 습관이 되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내가 필요한 자리에 누군가 나를 부를 것이고 그런 인연은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로 나를 이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끄는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의 몇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책을 읽는 동안 그리고 이렇게 낭독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 책이 그때 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왔는지요. 저는 한동안 스스로를 좋아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부족한 점만 보이고 조금만 실수해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세우곤 했죠. 지금 돌아보면 사실 그렇게 자책할 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친구가
이 책을 건네줬어요. 그냥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말 한마디와 함께 받은 이 책은 그 시절 제게 처음으로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준 친구 같았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는 정말 이상하게도 읽다 보면 저자가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힘들어 했었는지, 요즘 무슨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지, 모든 걸 알고서 위로해주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 책이 자꾸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사랑받는 이유가 그 다정한 어투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늘 무언가 버티고 견디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 책은 말해줘요. 버티는 것도 너만의 방식이야. 그런 너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존재 자체로 소중해. 책 속 문장들은 하나하나가 꼭 편지 같아요. 마치 누군가가 이불을 덮어주면서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오늘 제가 낭독한 부분은 책 전체에서 보면 아주 일부지만 이 짧은 몇 줄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여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개하게 됐어요. 혹시 지금 자기 전에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 분이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스스로에게 해줘야 하는 말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아도 오늘만큼은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오늘 하루 참 잘 버텼어. 그리고 내일도 괜찮을 거야. 책을 읽고 낭독하고 그 문장을 다시 되뇌이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힐 때가 있어요. 슬퍼서라기보단 고맙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 말해주는 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책 한 권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책 속 한 문장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 저는 배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함께 해주신 당신께도 그 따뜻함이 전해졌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하루 많이 지치셨을 텐데도 이렇게 제 낭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 아직 펼치지 못한 가능성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 밤이 그런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듬어주는 시간이 되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늘 그렇듯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길 바라며 낭독 일기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